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이효석 작가의 일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거리에 유숙하고 있는 순회극단의 단장의 딸인 여배우가 지난날 아침 여관방에서 돌연히 해산을 하였으나 다리 차지 못한 사나는 산후 즉시 목숨이 꺼져버렸다는 근래의 진기한 소식을 우연히 아내에게서 듣고 난 아침 내내 그 생각에 잠겼다. 여배우는 그 전날 밤까지도 무대에 섰다 하니 오랫동안에 불의에 의한 지방순회에 끌려다니느라고 기차에 흔들리고 무대에 피곤한 끝에 그 참경을 당하였음이 확실하다. 어린 시체를 동무들과 함께 근처 산에 묻고 온 사나이 아비인 남배우는 울적한 심사를 못 이기면서도 저녁 연극이 시작되려 할 때 낯설은 곳에 핏덩이를 묻은 오늘 오히려 무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누나 단식하고 그의 역편인 아리랑의 주연의 화장으로 힘없는 얼굴의 표정을 감추었다고 전한다. 17밖에 안 된 영락의 여배우와 그의 애인인 낙백의 남배우. 난 웬일인지 르놀망의 나고자의 무리를 문득 생각하며 두 사람을 그 작품 속의 그 여자와 그에게 비교도 보았다. 학교에선 훈화가 있어 학생들에게 관극을 금하였다. 난 두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수록에 그 조그만 극단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는 나의 교육의 직무를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필 이날에 시작된 것은 아니나 이런 생각에서 오는 우울도 덮쳐서 난 이날 유심히도 출근의 길이 울가망하고 싫은 것이었다. 기어코 좋은 일은 없었다. 난 이날을 흉일로 기억하게 되었다. 아침 수업이 막 시작되려 할 무렵에 급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직원실로 뛰어들어왔다. 열차가 전복했어요. 영문을 몰라 모두 눈이 멀뚱했다. 남행 첫 차가 지금 망간 성견다리 목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 연기가 시꺼멓게 피어오르겠나요? 그 차에는 북쪽 근촌에서 오는 통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변을 염려함보다도 먼저 거의 본능적으로 황급한 충동에 끌려 모두들 직원실을 뛰어나갔다. 운동장에선 다릿개가 멀리 바라보였다. 분명치는 못하나 엇비스시 삐뚤어진 열차의 모습도 보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시꺼먼 연기, 어느 구석에서 그 많은 연기가 나왔는지 하늘을 구름장같이 한바탕 푹 엎었다. 까마귀의 때 같은 그 불길한 연기의 덕지가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벌써 흉측한 변의 그림자를 엿보이고 있는 듯도 하였다. 고요하고 섬찟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겨우 통학생들의 일부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머리들을 모으고 불안스럽게 웅절웅절 짓거리기 시작하였다. 꽤 바르게 자전거로 현장에 달려가는 동관도 벌써 몇 사람 나섰다. 이들이 가져올 정보를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이나 여전히 웅절웅절 하고 있는 동안에 난을 당한 통학생이 한두 사람씩
학교에 다다랐다. 물에 빠져 양복이 푹 젖으니 이마에 피 묻으니 덕에 흙을 붙이니 전장의 부상병같이 이들은 각각 그 무슨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힘없이 허둥허둥 교문을 들어왔다. 운동장에 이르기가 바쁘게 궁금히 기다리고 있는 동무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버렸다. 철교위에 걸리자 날카로운 기적을 연해 울리며 차가 두어 번 주춤주춤 서더니 한쪽으로 넌지시 휘어 떨어진단 말이야. 섬찟하여 눈을 꾹 감고 몸을 웅크리고 있노라니 어느덧 차창이 발밑에 놓였고 물이 몸에 철렁철렁 찬단 말일세. 정신없이 창을 깨트리고 나와보니 개천가 돌밭에는 벌써 쓰러진 사람, 정신이 어릿어릿하는 사람, 난장판이야. 흥분에 몰려 정신없이 짓거리던 학생은 문득 어디가 거북하여졌는지 몸을 요동하기 시작하였다. 자세히 볼 여유도 없이 뛰어왔으나 아마 죽은 사람도 여럿 될 것이야 하고 어릿어릿하더니 그 자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 먼저 달려온 패들은 흥분된 판에 생기도 있고 겉에는 그닥한 상처도 보이지는 않았으나 기실 각각 그 어디인지를 크게 다쳐 나중엔 결국 모두 병원에 수용된 것이었다. 남았던 직원들과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를 나와 현장을 향하여 급히 달았다. 행길엔 어느덧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알 수 없이 수군거리고 수물거렸다. 도중에는 군데군데 조난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막대를 짚고 의관을 정제한 노인의 얼굴과 두루마기 자락은 피투성이었다. 길가에 누워서 정신없는 학생도 있었다. 눈을 홉뜨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대의 객차는 완전히 다리 밑에 떨어졌고 한 대는 다리를 건너 길 옆에, 한 대는 다리 어귀에 삐뚤음이 걸려 있었다. 떨어진 차체는 장난감같이도 무르게 땅에 닿은 편이 와싹 부서져 있다. 다리 위 철로는 휘어서 튀이고 나무 토막은 조밥이 되어 산산이 흩어졌다. 좁은 개천 양편 돌밭에는 수십 명의 부상자가 마른 풀 위에 물건같이 되고 말고 놓여있다. 조난의 현장, 무시무시 엿보이는 한 폭의 지옥이다. 얼굴이 전면 피투성이인 것도 보기에 괴로운 것임을, 머리가 찢어져 뼈가 엿보이고 가슴이 뚫어져 피가 솟는 것이다. 피는 귀한 것이면서도 가장 흔하고 천한 것 같았다. 유리 조각으로 입에서 코밑까지를 뚫리운 사람, 이마가 혹같이 부어나와서 얼굴이 이지러진 사람, 육체가 물건의 취급을 받아 상자같이 배틀어지고 흙같이 으끄러졌다. 하나님은 사람을 물건 이상으로 귀여워하시는가? 의사가 오기까지의 학생들이 동원되어 응급실 중에 분주하였다. 중상자를 마른 풀 위에 눕히고 한자리에 4, 5인씩 붙어 저고리를 벗어서 덮어도 주고 햇빛을 가리워도 주었다. 저고리가 피에 젖건 말건 그런 것쯤은 관심 이외의 일이었다.
초자연의 도움을 빌기 전에 사람은 사람끼리 먼저 피차에 구원하여야 할 것이다. 난 이 위급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 한편 부상자를 일시 수용할 천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공의가 달려왔다. 뒤를 이어 도립병원에서 원장 이하 의사와 간호부 수십 명이 달려왔다. 개천엔 다리가 놓이고 돌밭엔 약그릇, 주사도구, 팔찌면 등속이 널리고 소독약 냄새가 흘렀다. 들복판에 벼랑간 사람의 살림이 시작되고 과학과 자연의 싸움이 열린 것이다. 여린 호박을 바늘로 장난치듯 팔과 가슴에 대중 없이 주사 바늘이 나들었다. 굳은 살엔 바늘이 휘어지다가 부러져졌다. 그러나 그 바늘과 약이 신기하게도 꺼지는 목숨을 돌리는 것이었다. 금시에 꺼질 목숨이 확실히 주사로 말미암아 연장되고 구원되는 것이다. 제복을 입은 철도 여관은 얼굴이 샛노래지면서 눈을 감은 채 의사 왔소, 의사 왔소 하고 구원을 불렀다. 겉에 상처가 없는 까닭에 분주히 돌아치는 의사의 눈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발견하고 이거 안 됐소. 얼굴빛이 글렀소 하고 서두를 때에야 의사가 달려와서 침을 놓았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그는 벌써 외치지도 않고 얼굴을 괴롭게 찡그린 채 몸이 식기 시작하였다. 불과 몇 초 동안의 기회를 놓쳤음으로 말미암아 과학도 그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좀 더 빨랐던들 건졌을는지 몰랐을 것을.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할까? 그는 무엇보다도 의사를 외쳤으나 기어코 의사의 눈에 속히 띄이지 못하고 푸른 하늘 밑에서 식어진 것이다. 내일의 푸른 하늘을 더 볼래야 볼 수도 없이 뱀에게 물린 라오콩과도 같은 괴로운 얼굴. 그의 지난날이 아름다웠다 한들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그에게 더도 말고 아름다운 하늘을 하루만이라도 더 보였다면.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말 한마디 없이 고요히 누워있을 뿐이다. 맥박이 어지럽고 가슴에선 뇌출혈의 피가 골골 끓었다. 거기에 얼굴 모습이 어지러져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철도와 경찰서원이 주소, 시명을 물으러 돌아다닐 때 물론 거기에 바로 대답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린 생도는 아우성을 치면서 상처보다도 도리어 주사를 무서워하였다. 부상이 대단치 않은 증거라고 의사는 다음 사람에게로 옮아갔다. 머리는 얹었으나 얼굴은 어린 여자는 괴로운 듯이 몸을 여러 번 뒤쳤다. 들린 두 다리 사이로는 속옷과 넓적다리깨가 사정없이 들여다보였다. 그러나 물론 그것을 여밀 여유도 없었다. 생명의 괴로움 앞에선 그런 것도 사치한 생각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는 나이 어린 신부였다. 바로 간밤에 신방을 치르고 이날 아침 급한 첫 근친의 길을 떠난 것이었다. 몸에 감은 새 옷, 그것은 신혼의 치장이었던 것이다. 머리맡엔 조그만 붓짐이 놓여 있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그곳 일대는 장바닥 같은 혼잡을 이루었다. 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천을 중심으로 하고 웅성거렸다. 마을과 그 늪에서 달려온 정거장 경찰병원의 수많은 인원과 신문 기자단이 현장에서 와글와글 숨을 거리고 개천 건너편 두겐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첩첩이 담을 쌓았다. 다리 위와 아래선 경찰 서원이 호통을 하며 지휘와 장례 정리를 하였다. 사진반 기자의 카메라가 군데군데 머물러 섰다. 한편 철교 위에선 검사 이하 10여 명의 긴 행렬이 탈선된 지점을 임검하였다. 천막 속에 모조리 수용하는 한편 중상자로부터 차례차례로 도립병원까지 실어 날랐다. 얼굴을 심히 다친 노인과 중국인 한 사람은 기어코 그 운반 자동차 속에서 병원에 다다르기 전에 운명하여 버렸다. 집안 학생도 근 20명 병원에 수용되었다. 이웃 고을에 시합을 갔다가 우승하고 돌아오던 정구 선수는 타가지고 오던 우승기에 생각지 않은 피를 묻혀 피의 우승을 영원히 기념하게 되었다. 복작거리고 있는 동안에 한낮이 훨씬 넘었다. 학생들의 정리를 대강 마친 후 직원의 일부분은 학교로 돌아왔다. 행길에선 빽빽이 들어선 사람의 틈을 비비고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큰일을 치르고 난 뒤와도 같은 피곤이 한꺼번에 왔다. 지긋지긋한 기억에 얼굴의 표정이 무척스러워지고 심신이 나른하였다. 한치 앞이 어둠이라더니 이것을 보고 한 말이야. 검은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니고 한 사람의 직원이 탄식하였다. 그러니 닿다가 닥쳐오는 천변을 사람의 운명을 헤아릴 수 있나? 다른 한 사람은 얼마간 깨달은 듯한 어조였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있긴 한 모양이야. 좌중을 돌아보면서 일전에 노파가 친 바로 그 자리에서 하필 오늘의 변이 생기다니. 난 며칠 전 일을 생각하였다. 마을의 노파가 밭으로 아침밥을 이고 가느라고 가까운 길을 취한다는 것이 그 철교 위를 걷다가 차에 깔리운 것이었다. 노파는 눈이 어둡고 귀가 잘 안 들렸다. 산모롱이를 돌아오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벼랑간 앞에 닥쳐오는 기차를 보고 기겁을 하고 뒤로 돌아섰으나 물론 다리를 채 건너지 못한 채 중간에서 참사를 당한 것이었다. 다리 아래 산산이 흩어진 살과 뼈 중엔 이뤄진 것이 많아서 대강 추릴 수밖에 없었다. 동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변과 이날의 변이 말하자면 일종의 암압이었다. 공교롭다면 그같이 공교로운 일도 드물 것이다. 묵글이라도 해두었던들 오늘의 변은 없었을는지도 몰랐을 것을. 신교도다운 동관의 걱정이었다. 이들의 이 방면의 신념은 전통적으로 깊은 것이 있었다. 며칠 후 현장엔 천리교의 중이 와서 짜장 묵구리를 하고 불의의 죽음을 당한 떠도는 넋을 위안하여 물리치는 행사가 있었던 것이다.
떼진한 점심들을 풀었다. 표정은 검으면서도 식욕들은 여전하였다. 평일의 식욕으로 평일과 같이 먹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식욕은 참혹한 병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인 듯하였다. 관련이 없다면 임금이 끝난 오후 철교 위에선 즉시 새 토막나무와 레일을 실어다가 파손된 개소의 회복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이것도 철교 아래 참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불행한 주관을 본체 만취하고 현실의 객관은 언제나 쌀쌀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근처 신문사에 호해가 돌았다. 마의 철교라는 커다란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전하였다. 그럭저럭 해가 기울었다. 입원한 학생 중에 수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다. 난 나른한 신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전신이 톱날에 슬렁슬렁 긁히운 듯이도 맥이 없었다. 평소에 잊은 적 없던 여러 가지의 욕망과 야심조차도 간 곳 없이 곱게 사라졌다. 물질이니 사랑이니 목적이니 생명 이외의 욕망은 모두 사치한 야욕 같다. 현재 살아있다는 기쁨이 여러 가지의 욕망을 일시 해소시켜버린 것이었다. 생명의 기쁨. 그것이 새삼스럽게도 끔찍한 행복이었다. 그러므로 평소에 극도로 괴로움을 받아오는 부채에 대한 걱정도 잠시 꺼져버린 듯하였다. 입원한 학생을 보러 가야 할 차비조차 없어서 아내를 이웃에 보내는 형편이면서도 나갔던 아내는 잠깐 있다 눈물을 담뿍 머금고 돌아왔다. 방에 들어오자 목소리를 놓고 엉엉 우는 것이다. 젖달라는 어린애도 아니고 울긴 왜 울어? 그러지 않아도 우울한 심사였으므로 난 신경을 날카롭게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빚쟁이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욕먹는 것이 무엇이 원통해? 불의의 변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욕뿐인가요? 손찌검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자도 차근차근히 못 갚는 빚쟁이 여인에게 욕을 당한 것이었다. 빚쟁이. 그것은 글자대로 채귀였다. 채귀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쯤은 수양을 쌓은 나에겐 벌써 여사였으나 미흡한 아내에겐 두통거리였고 더구나 어버이에게도 맞아본 일이 없었을 아내가 남에게 손찌검을 당한 것은 기막힌 봉변인 것이었다. 어머니에게라도 맞은 셈 치지. 유하게 아내를 위로는 하였으나 마음은 물론 아팠다. 빚 걱정도 새삼스럽게 났다. 여기 몇백 원, 저기 몇백 원, 거기 몇백 원. 찬찬히 생각하면 관계를 맺은 채권자의 수요만 하여도 5 손가락을 꼽고도 오히려 남았다. 병이 잦기는 하였으나 생활이 대중 없이 사치한 것도 아니었다. 이태 동안의 생활의 결과에 몸서리가 났다. 여러 상점에 진 숫자까지 합하면 부채의 금액은 실로 놀라운 수에 올랐다. 매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에 상점과 거래한 계산서의 수가 수백 장의 커다란 한 묶음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많은 소비액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론 알 바 없다. 그리고 낸 빚은 갚을 도리도 없이 항상 그대로 남아가는 것이다. 계산서의 묶음을 태워버릴 때 세상의 고리대금업자도 한 단에 묶어 함께 태워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났댔자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귀찮은 관계에서 속히 벗어나서 시원히 일도 하게 될 터인데 하고 난 기적이라도 기다리는 듯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밖엔 없는 것이다. 염려 없어. 평일날 있겠지. 돈 생기거든 권력에게 가지고 가서 대거리로 보기 좋게 볼을 갈겨주거든. 허울 좋게 아내에게 말은 하였으나 이날은 몹시도 울가망하였다. 밖에선 기차 사변, 안에선 부채 사변. 이날은 마치 사변의 날 같았다. 현실이 몹시도 가혹한 날이었다. 흉일이다. 흉일이다. 입 밖에 내서까지 짓거려 보았다. 문득 아침의 소문 들은 순회극단 일행의 사변이 또 한 번 생각났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